지금 제가 어떤 사람들은 많은 순환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종편에서도 한 방송국 정도밖에 못 나가고, 그거 나가고 안 나가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도 많이 겪었어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삽니다. 그냥 제 뜻을 이야기하러 어디 가든 하고,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죠. 또 누구는 그럽니다. 종편 나가서 이 와중에 돈 많이 벌었냐, 배가 좀 불러졌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한 자리 예약 받았냐, 내 야권에 붙어 먹었냐, 이 말하고 싶습니까? 천만에요. 당신들이 상상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현재 이 보수 진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새누리당이나 무슨 바른정당이나 반기문한테 줄 서는 사람들이나 보면 저는 야당을 할 준비를 기꺼이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별 참 고생만 죽도록 하고 보수정권 10년 동안에 이제 다시 또 어렵고 추운 길을 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저는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명박 정권 때는 그쪽에 붙어서 배가 불렀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는 또 거기 붙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야권이 집권했을 때는 야당에 있었는지 그건 국민들이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이 나이에 고작 방송 출연을 하거나 고작 정권에 붙어서 한자리 해먹거나 그리고 공천을 받거나 배설을 하거나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럼 왜 배신을 했냐?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황장수가 배신을 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포함한 국민을 배신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대다수가 거기 몰려가서 박 대통령 살리자 하는 것은 박이 잘못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박을 살려야 문재인이 안 된다. 내지는 문재인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오늘날 문재인을 거의 당선권 근처까지 접근시켜 놓은 장본인이 누구냐? 박근혜와 최순실입니다. 왜 당신들은 문재인과 싸우려 하지 않고, 저는 오늘도 목이 터지라 방송에서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문재인과 싸우려 하지 않고 박근혜를 살린다고 하는 손쉬운 길을 택하면서 같이 죽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저는 죽더라도 싸우다가 죽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요. 자, 모든 것이 조작이고 의혹이다.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는데 최순실이 독일에 도망가 있다가 장시호한테 전화해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쓴 태블릿 PC 하는 개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거 하고 김영재 산부인과 마누라가 만들었던 존 제이콥슨과는 화장품하고 대통령 마크가 새겨진 쌀, 그 집은 청와대가 선물로 주던 쌀을 집에 들여다가 집에서 밥해 먹던 집인가 봅니다. 다 좀 치워라 해서 장시호가 집에 갖다 놨다가 이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을 해버렸습니다. 그 태블릿 PC는요, 삼성이 합병을, 국민연금을 끌어들여서 합병을 하던 때가 7월이고 박 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나서 승마 지원을 부탁한 때가 7월 25일이고 그때 질책을 했니 닥달을 했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메일인데요. 아마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직전이겠죠. 최순실이 박은호 승마협회 전무에게,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고 있었으니까 승마협회에 넣어놓은 자기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삼성이 코레 스포츠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빨리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8월쯤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아주 그냥 맡겨놓은 돈 내놔라는 것처럼 독촉을 하는데 삼성이 최순실이 앞에 설설 끼었다. 삼성전자 사장이 최순실이 앞에 꼼짝을 못했다. 최순실이가 까비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돈 주면서 어린 사람 봤습니까? 그거는 돈 준 것보다 더 큰 일을 봐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뇌물이 아니라고요? 이런데 합병에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뭐 그건 나중에 밝혀질 일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태블릿 PC 하나에 삼성과 최순실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이 나와버렸고, 이걸 무슨 JTBC의 태블릿 PC처럼 사용자가 누구이고 쓴 사람이 누구이고 개설자가 누구이고 내용이 오염되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최순실 집에 있던 거를 장시호한테 맡겼는데 장시호가 갖다 줬습니다. 자, 거기에는 10월 13일 청와대 수석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도 들어 있었대요. 자, 국정교과서 발언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면 이건 도대체 태블릿 PC를 가지고 태블릿 PC가 이번 사태에서의 핵심적인 증거로서 그것이 결국은 탄핵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태블릿 PC가 믿지 못하는 것이고 출처나 그 다음에 사용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검찰에 제출된 과정이 다 의심스러우면 탄핵도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지금 보수 진영 일각의 논리가, 박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의 논리가 이 장시호의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젠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 봅니다. 태블릿 PC가 도대체 몇 개냐? 수도 없이 등장하는 태블릿 PC를 어떻게 믿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에 JTBC 태블릿 PC는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로 끊겨 있습니다. 이번 건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또 안 썼냐? 썼겠지요. 그 뒤에는 안 썼냐? 또 썼겠지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돈의 구애를 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몇 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고, 이 태블릿 PC 정도는 최순실이한테는 그냥 소모품에 불과할 겁니다. 최순실이가 컴퓨터 앞에 가서,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 가서 그걸 열어봐야 되는 그런 일이 번거로우니까, 최순실이 무슨 태블릿 PC로 다양한 기능을 하거나 뭐 엔터테인먼트를 즐겼겠습니까?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그건 청와대와 최순실 간에 주고받는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삼성과 같이 돈을 받아야 될 때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언제 어디서든 공항에서든 뭐 차 안에서든 볼라 하면 최순실에게는 이메일을 확인하는 부분에서 태블릿 PC가 가장 유용한 수단이었고, 또 청와대와의 어떤 관계를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주고받을 일을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유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핸드폰 하나 사면, 저는 1년 조금 쓰면 고장이 나거나 뭐 이렇게 분실하거나 해서 핸드폰 자주 바꿉니다. 그것처럼 최순실이한테 태블릿 PC는 거의 핸드폰 수준이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에게 태블릿 PC가 도대체 몇 개냐라는 질문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언론의 업무, 언론의 죽이기, 검찰의 업무와 죽이기, 더 나와서 박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야권의, 한마디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공작, 북한의 친북 세력이 주도하는 공작이라면 박 대통령과 윤전추, 이영선, 안봉근, 이재만, 그 다음에 정호성, 모든 사람들은요, 우병우, 김기춘은 다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항해서 언제나 재판정이나 또 검찰 특검에 나가서 열린 장을 이용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에도 나가서 생방송 중에 이런 업무 제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히틀러의 추종자조차도 심지어 그 재판정에 열린 이 재판정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정당함을 설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교수행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박 대통령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면 헌재에서, 국정조사에서, 재판에서, 특검에서 박 대통령을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왜 나와서 투쟁을 하지 않고요, 전부 매도고 업무고 공작이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아래 열린, 그저께 열린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 측 좀 가까운 사람은 아무도 안 나와 버렸습니다.
고작 장관인 조윤선 하나가 안 나왔다가 동행명령서 받고 억지로 나왔습니다. 어제 제출된 세월호 관련 7시간에 대한 청와대 답변서도요. 고작 19페이지에 불과한 지금까지 나왔던 말의 짜집기, 언론 보도 짜집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걸 냈습니다. 국회 측 소추인은 1600페이지 자료를 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은 적어도 박 대통령을 살리고 싶다면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이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더라도 청와대에 있는 모든 기록을 뒤지어서 성실하게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근무를 관저에서 했다고 알리고 정당한 대응을 했다고 세월호 침몰에 대한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불성실했으면 헌재가 새로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부분으로 무성의하게 재판이나 모든 부분을 응하면서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제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거리에서 뒤집고자 하는 겁니까? 거리에서 뒤집어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거리에서 뒤집자고 하는 겁니까? 10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정인으로 채택된 헌재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은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선은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제 한 방송은 이영선에 대한 참 민망스러운 그를 상징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아니다라고 오늘 좀 반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전부 출석하지 않았고 이제만 안 본 거는 아예 어디 있는지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헌재가 소재 파악을 해달라고 강남경찰서에 이야기를 할 정도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특검 수사와 형사재판에 대비하기 때문에 헌재에 안 간다고 합니다. 특검이 부르면 헌재에 간다 그러고 헌재가 부르면 특검에 간다 합니다. 이렇게 유치한 짓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들은 죽더라도 당당하게 대처하고 단 한 명이라도 TV 앞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당한 논리가 틀렸다라고, 탄핵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제기가 틀렸다고, 언론의 의혹 제기가 틀렸다고 왜 맞서 싸우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서 길거리에 죽도록 박 대통령 밑에서 고생했던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세월호 행적 7시간이 잘못한 게 없다면 완벽하게 해서 세월호 7시간을 떠들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될 건데 19페이지짜리가 뭡니까? 그 19페이지짜리에서도 실제 내용은요, 한두 페이지도 안 됩니다. 심지어 2시 무슨 넘어서 전원 구조되었다는 오보가 있고, 그거는 이미 11시 반에 끝난 이야기까지 2시 무슨 50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앉았습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헌재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러다 보면 헌재 재판관 2명이 그만두게 되고, 또 마치 대선인이 다가온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지지율이 점점 올라갈 거고,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가게 되면, 그리고 촛불 시위를 주사파나 운동권, 친북 운동권의 공작이었다라고 만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요,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한 신문 사설은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게 애국 보수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토요일마다 신문사 앞에 애국 시민들이 나타난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쪽은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밝고, 태극기를 들고 지금 항의하는 쪽은 비장한 얼굴이다. 나라 망할 것 같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탄핵 찬성과 반대파가 다르지 않는다 생각한다. 하지만 태극기 쪽 발언을 들으면 불편하다. 그런데 이석기 통진당 의원 석방 요구를 하는 쪽도 더 불편하다. 팩트를 신성시해 왔다는 점에서 존경에 맞지 않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7일 청계천 집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조중동과 한겨레, 그리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까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세운다.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니 검찰 특검이 따라오고 정치까지 휩쓸려 간다. 언론 독재다.
조 대표 같은 보수층이 분노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언론 보도에 박 대통령이 마녀 사냥을 당했다라는 거다. 100번 양보해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의문이 있고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아니라 치자 바로 다음날 취임 후 일정 기간 최순실의 의견도 들은 적이 있다라는 말로 사실상 국정 개입을 시인한 사람은 박 대통령이었다. 이후 최순실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라 말라 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박 대통령은 참담하리만큼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탄핵이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을 때를 명시한 것과 자석처럼 들어맞는다. 이 말은 탄핵을 하려면 중대한 법 위반을 해야 된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서 노 대통령은 탄핵을 기각했다 할 때 이런 말을 넣었는데 이 말이 박 대통령한테는 적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참고로 헌재의 탄핵은요. 법리를 다투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내란 외환이 아니면 기소될 수 없는 사람, 한국에서 딱 한 명밖에 없죠. 현직 대통령.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최고 고위공직자의 자격에 대해서 그럴만하다. 아니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 이 판정을 하는 겁니다. 재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일부 보수층은 최순실한테 물어보는 게 북한 김정일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분노하고 있다. 2007년 UN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표결에 앞서 북측의 의견을 물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더 나쁜데 왜 박 대통령만 탄핵을 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순실이 좌지우지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기업 돈을 내게 한 것보다 2000년 김대중 당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4억 5천만 불을 준 것이 더 나쁘다. 국익을 더 해쳤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척금 비리로 따져도 역대 대통령 척금 비리보다도 규모나 비리의 정도나 기간이 훨씬 더 작지 않느냐. 자, 이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과거 대통령이 더 나빴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하냐는 지적은 남들도 교통 위반했는데 왜 나만 딱지 떼느냐는 말과 같아.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은 합법의 평등이지 불법의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는 겁니다. 헌법에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일부 보수층의 주장은 치명적인 부분이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배를 해도 박 대통령과 견저보곤 탄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국민의식과 국내의 환경은 놀랍게 바뀌었는데 보수층만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 나라를 한 단계 도약할 길을 막는 것이 경악스럽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히 여기면서 헌정질서와 애국심을 강조하는 이념이 보수주의다. 박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헌법도 무시할 작정이라면 자칭 애국보수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야 전 국민이 헌법 정신과 법치의 엄중함을 절감하게 됐는데 국정의 사사로움이 별게 아니라니 언제까지 우리가 헌정유린과 정경유착이 판치는 실패국가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자, 7일 서울 태극기 시위측 이 추산 주최측 주장으로 102만 그리고 광화문 촛불 시위 60만 이렇게 촛불 시위측이 능가한 이유는 자기 대통령으로 갈수록 유력해지는 문재인 때문이다. 자, 주최측 주장으로 능가했다는 걸 이 논설위원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유민주 체제와 한미 동맹보다 대북 관계와 중국을 중시하는 문재인의 안보관을 믿을 수 없고 이석기 석방 주장 세력까지도 촛불 시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자, 그래서 이 논설위원은 문재인이 이런 우려를 하는 보수청의 의문에 답을 해야 된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안보 위기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건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요. 자, 유사한 글로 조선일보 또한 친박, 친문, 친노의 유사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요즘 조금 순환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고생이 낙이 되어서 뭐 저 혼자 이렇게 꿋꿋이 가더라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주장을 할 겁니다. 저를 때로, 저를 억압으로, 저를 겁으로, 겁주어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오산이라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머지않은 시기에 황장수의 생각이 맞았다라는 것이 입증될 겁니다. 저는 항상 제 자리에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저는 국민의 다수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시위하시는 분들의 자유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요, 그 시위의 후유증이요, 최소한 나중에 보수 진영 전체에 엄청난 실망으로 지리멸렬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싫어하는 보수층이 오히려 당선시켜 주는데 이바지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